안녕하세요. 저는 압구정동에 있는 드림치과 원장 박종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라미네이트의 재시술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즘은 사실은 라미네이트 치료를 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어제 라미네이트 했는데요. 한 달 전에 했는데요. 두 달 전에 했는데 하면서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심리적으로 너무 안 예뻐서, 그러니까 라미네이트 예뻐지려고 치료했는데 결과물이 안 예뻐서 다시 라미네이트 치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제일 많은 거는 파절과 탈락이죠. 그러니까 오래 쓰셔서 힘을 많이 받으니까 조금씩 깨졌거나 아니면 탈락해서 다시 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어떤 요건 간에 라미네이트를 다시 치료하게 된다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라미네이트를 재시술하는 과정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저번 편에 제가 제 유튜브를 보시면 저번 편에 왁스업 정밀 진단 과정을 설명드렸어요. 라미네이트 재시술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왁스업 정밀 진단 한 후에 라미네이트를 제거하고 라미네이트를 다시 만들어서 접착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왁스업 정밀 진단은 저번 편에 말씀드렸던 거랑 동일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그 이후 실제적으로 치료 들어간 후의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환자분이 오셨어요. 이분도 라미네이트 한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오신 분이에요. 치아 형태를 보시면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자연치아 같은 느낌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연치아 느낌, 그러니까 투명한 느낌, 정상적인 치아의 어떤 볼륨감, 색감을 찾기 위해서 다시 치료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치아 전체가 같은 색이에요. 왜냐하면 원데이 방식은 저번에도 제가 원데이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세라믹 하나를 깎아서 만드는 방식이다 보니까 다양한 세라믹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전체가 같은 색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빨리빨리 하루 만에 끊으려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불투명한 세라믹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치아에 입체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계가 깎아내는 방식이다 보니까 아직은 사람 손으로 만드는 것만큼의 자연스러운 입체감을 표현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일리토컴을 딱딱딱 붙여놓은 듯한 그런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재시술을 하려면 맨 먼저 해야 될 거는 당연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 과정이겠지만 그 위에 이제 실제로 치료에 들어가게 되면 라미네이트를 먼저 제거해야 돼요. 라미네이트를 제거할 때는 사실은 이제 통상적인 방법을 쓴다면 치아 손상이 생기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라미네이트 보통 갈아내거든요. 갈아내다 보면 라미네이트하고 치아하고 라미네이트와 치아를 붙이는 접착제하고 다 엉켜갖고 어느 게 치아인지 어느 게 세라믹인지 어느 게 접착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치아에 손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때 이제 레이저를 이용하게 된다면 치아와 라미네이트 사이에 있는 접착제를 녹임으로써 라미네이트를 그냥 제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접착제 색이 바뀌기 때문에 이 라미네이트를 제거할 때 치아의 손상 전에 치아가 손상되기 전에 이제 어느 정도 저희 치과 의사들이 인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이저를 사용하게 되면 치아의 손상을 굉장히 적게 할 수 있어요. 아예 그냥 손상이 하나도 안 되고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과장되는 것 같고 손상을 최소화한다. 통상적인 갈아서 제거하는 방법에 비해서 레이저를 사용해서 라미네이트를 제거한다면 치아 손상이 굉장히 적다라고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과정을 이제 보여드리면 건 이제 아까 전과 다른 환자분이긴 한데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아 표면을 이제 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 레이저 라미네이트가 약간 깨진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라미네이트를 제거하는데 레이저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게 모든 레이저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데 사용되는 전용 레이저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레이저를 이용해서 세라믹을 위에다가 레이저 처치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착제가 좀 녹아서 힘이 약해지니까 라미네이트 자체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그 라미네이트와 그 치아 사이를 붙여주는 접착제가 좀 녹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라미네이트를 제거할 때 눈으로 접착제의 위치, 두께 이런 걸 좀 더 확인하면서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치아의 손상을 굉장히 적게 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로 처치를 한 다음에 이렇게 떼내게 되면 딱 하고 레이저가 라미네이트가 딱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아까 전에 다시 한번 여기 부분 보시면
레이저로 처치를 하고 이제 저희가 이걸 탁 치면 라미네이트가 탁 하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접착제 색 자체가 굉장히 달라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라미네이트를 제거할 때 좀 더 치아의 손상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거된 상태예요. 그래서 앞니와 이제 저희가 측절치라고 부르는 두 개의 치아에 대해서만 라미네이트를 진행하게 되고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치료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치아가 된 거죠. 치아의 부위마다 자연 치아 느낌으로 다른 색감을 좀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치아의 라이닝, 그러니까 입체감이 표현되었으며 치아 끝에 투명감이 잘 들어갔어요. 이게 핸드메이드 방식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라미네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데이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정말로 자일리톨 것 같아요. 보면 그런 느낌의 치아가 되는 거고요. 핸드메이드 방식으로 해서 빌드업이 들어가면 지금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의 치아가 될 수 있어요. 치아 표면의 질감까지 굉장히 자연스럽게 표현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데이 방식은요, 빨리빨리 만들려고 하는 거 하나, 빨리 만들 수 있다는 거 하나 때문에 다른 모든 걸 포기한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아름답게 치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표면, 이 표면 자체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런 투명감, 이런 거 원데이 방식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라미네이트 하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치아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계속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라미네이트 치료 후에 치아가 좀 많이 이동을 했죠. 아니면 치료하자마자서부터 이랬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치료하신 지 한 15년 정도 되셨다고 하니까 치아 각도 자체가 완전히 틀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치아는 또 정상적인 각도거든요. 근데 얘만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 보면 앞니가 더 많이, 어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이 이동을 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라미네이트 치료를 하려면 이런 심하게 기울어진 치아에 대한 처치, 그 다음에 어색한 모양과 탁한 느낌, 그리고 잇몸이 내려가서 잇몸 사이사이가 다 떠 있는 거, 이런 걸 한꺼번에 심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왁스업 정밀 진단을 통해서 현재 치아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결과물에 대한 분석, 이런 걸 진행을 하게 되고요. 돌출 정도도 확인하고, 그래서 왁스로 치아를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치아의 각도를 되돌리면서도 치아 잇몸도 건강하게 해주고 치아도 자연스럽게 바꾸는, 요게 이제 목표가 되겠죠. 근데 이게 한 15년 전쯤에 치료하신 분들, 10년, 15년 전쯤에 치료하신 분들, 특히 왁구정 쪽에서 치료하신 분들이 조금 무리한 라미네이트 치료를 하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라미네이트 제거해 봤더니 남은 치아가 거의 없는 거죠. 사실은 환자분은 내가 라미네이트 치료했다고 알고 계시지만 이 정도는 저희는 그냥 크라운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올세라믹 크라운을 치료를 받으신 건데 그냥 그 치과에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라미네이트 치료를 했다고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미네이트는 기본적으로 치아 삭제를 적게 하는 치료 방법이고 올세라믹 크라운은 치아 삭제를 많이 하는 치료 방법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라미네이트 했다 그러면 왠지 좀 치아 삭제 적게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약간 좀 왜곡을 시킨 것 같은데 좋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분은 사실상 올세라믹 크라운 치료가 되어 있었던 상태고 기존 거를 제거한 상태가 보니까 치아가 이렇게 많이 삭제가 되어 있었던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치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연스럽죠. 정말 자연스럽지 않나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면서도 저희가 되게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던 게 치아가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잇몸 높이 차이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잇몸이 여기 이렇게 생겼고 여기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이걸 그래도 어느 정도 대칭이 되게끔 보여주려면 일부러 여기서부터 여기 한번 치아가 꺾는 선이 들어가고 여기 옐로우 처리하게 됩니다. 그럼 시각적으로 여기가 좀 짧아 보여요. 그리고 치아가 여기서 한번 끊어지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이 옆에 있는 치아랑 좀 더 대칭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세심하게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일부러 이렇게 치아의 뿌리 모양처럼 만들면서 치아가 가능하면 대칭이 될 수 있게끔, 대칭처럼 보일 수 있게끔 노력을 했고요. 잇몸이 너무 안 좋아지셨기 때문에 잇몸이 완전히 건강한 치아처럼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예뻐질 수 있게끔 노력을 했으면서 여기 이제 치아의 투명감도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입체감이 잘 들어가다 보니까 대칭이 좀 더 잘 맞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런 선들이 다 입체감이 들어가 있는 선이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도 자연스러운 느낌, 반대쪽 옆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을 최대한 살리면서
라미네이트 재시술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후를 보시면 정말 엄청나게 변한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료가 재시술이 되면 환자분은 만족도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미네이트 치료를 해서 앞니가 예뻐지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안 예뻐진 상태에서 다시 젊은 치아가 된 거잖아요. 치아가 10년 전, 15년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0대 때의 치아 형태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아름다워지셨고요. 말씀하시거나 웃으실 때 자신감도 훨씬 더 커졌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오늘은 라미네이트 재시술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케이스들을 보면서 어떤 케이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하나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